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건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피아노 학원에 일찍 나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남편이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더라고요. 손에는 아직도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발을 헛디뎠어. 남편은 늘 그랬어요. 아파도 내색 안 하는 사람. 소방관으로 30년을 일하면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도 항상 괜찮다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허리를 전혀 펴지 못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은 결국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압박골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재활치료를 꼭 받으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날부터 병원과 학원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병실에 들렀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단발머리에 단정한 모습.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 아내인데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환자분 재활을 담당하게 된 한지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민 씨가 손을 내밀며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뭐랄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눈빛, 그 말투, 심지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그 표정까지. 어머,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많이 놀라셨죠? 지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눈이 그녀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죠. 거기 작은 은색 팔찌가 차 있었어요. 낡고 단순한 디자인. 그런데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 팔찌는 제가 30년 전 딸에게 직접 만들어줬던 것과 똑같았어요. 당시 제 손으로 철사를 구부리고 구슬을 꿰어서 만들어줬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팔찌.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지민 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환자분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민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남편에게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왼손 손목에 찬 그 팔찌가 형광등 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팔찌가 눈앞에 어른거렸죠. 그리고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소연아, 설마 내가 살아있는 거니? 3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어요. 하지만 제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1994년 여름 그 비 오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의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뒷자리에는 5살 배기 딸 소연이가 앉아 있었고요. 소연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피아노 건반을 치는 흉내를 냈어요. 엄마, 나 커서 피아니스트 될 거야. 그래, 우리 소연이 꼭 그렇게 되자.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빗줄기가 갑자기 거세지더니 앞차가 미끄러지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우리 차도 통제를 잃었죠. 조심해. 꽝.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소연이의 울음소리. 엄마, 엄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급차 아니었어요. 제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남편도 옆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신없이 소리쳤어요. 우리 딸,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는 다른 차에 실려갔어요. 곧 병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연이를 곧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달랐어요. 환자 보호자님, 혹시 따님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아세요? 네, 모르는데요. 구급대원이 다른 차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저희 병원에는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은 수술을 받고 응급실과 입원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회복에 집중했죠. 그 사이 경찰은 소연이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고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웠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뚜렷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거나 아니면요? 경찰관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란 중에 누군가 데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이후 저희 부부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았어요. 전국의 병원, 보육원, 경찰서를 다 뒤졌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5년, 10년, 20년 시간이 흘러도 저는 딸을 잊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는 그 사건 이후로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말수도 확 줄었고 웃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한지민이라는 젊은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딸과 같은 나이, 딸과 비슷한 눈빛, 그리고 딸에게 준 그 팔찌를 차고서 하느님, 이게 정말 무슨 일인 건가요?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기도했어요. 제발 이게 헛된 희망이 아니길. 제발 제 딸이 살아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더 자주 들르게 됐어요. 남편의 재활을 지켜본다는 핑계로 사실은 한지민 씨를 관찰하고 싶었던 거죠. 지민 씨는 정말 성실한 치료사였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고 남편의 재활 운동도 꼼꼼하게 지도해줬어요. 남편도 처음엔 불편해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지민 씨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환자분이 워낙 성실하게 따라와 주셔서 회복이 빠른 거예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남편은 지민 씨를 그저 고마운 치료사로만 대하고 있었고 지민 씨 역시 남편을 한 명의 환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이 사람들은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활 운동이 끝나고 남편이 잠깐 쉬는 사이 지민 씨가 옆 테이블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때였어요. 지민 씨가 무심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리듬이 있었어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테이블을 두드렸죠.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소연이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소연이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왼손으로만 뭔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피아노는 양손을 다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연이에게 늘 말했어요. 소연아, 피아노는 양손을 다 써야 해. 오른손도 힘을 줘봐. 소연이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습관처럼 아무 데서나 양손으로 건반을 치는 흉내를 내곤 했죠. 밥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자다가도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지금 지민 씨가 하는 행동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지민 씨, 제가 무의식적으로 부르자 지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움직이는 게 재미있어 보여서요. 아, 이거요? 지민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었대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리는 거요. 양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피아노를 시켜볼까 했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시켰다고요. 양부모님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 사실 입양하거든요. 제가 5살 때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5살 때요? 네. 기억 상실이 있었대요.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살 병원 기억 상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게 1994년이었나요? 지민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1994년 여름이었대요. 왜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제가 무슨 잘못한 말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소연아,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은 거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한다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운명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원무과로 찾아갔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요, 혹시 한지민 치료사 선생님 개인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 때문에요. 그런데 지민 선생님이 혹시 제 딸이 아닐까 싶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금세 누그러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줬어요. 지민 선생님이 입사 서류에 기재한 내용인데 어릴 적 이 시설에서 잠깐 지냈다고 되어 있네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메모지를 꼭 쥐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복지시설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거기 1994년 여름에 입소했던 아이들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1994년이면 한 30년 전이네요. 기록이 남아 있긴 한데 왜 찾으시는 거예요? 제 딸을 찾고 있어요. 그때 교통사고로 실종됐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시기에 도로변에서 발견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신원 미상이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어서 저희 시설로 왔었죠. 몇 달 있다가 입양 보내졌어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이름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지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아이 입양 가족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었나요? 글쎄요, 기록을 보니까 은색 팔찌 하나 차고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은색 팔찌.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지민 씨가 정말 우리 소연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나도 확신은 못해.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일치해. 그래서 나 결심했어. 뭘? 유전자 검사를 해볼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하지만 은주야, 만약 아니라면. 알아. 나도 각오는 했어.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평생 이렇게 궁금해하며 살 순 없잖아. 다음 날 저는 지민 씨가 쓰던 일회용 컵을 몰래 챙겼어요. 거기 묻어있던 침과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죠. 그리고 제 머리카락도 함께 넣어 검사기관으로 보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7%. 어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만에 딸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말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안고 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민이 시작됐어요. 여보, 우리 지민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글쎄 갑자기 찾아가서 내 엄마야라고 하면 너무 놀라지 않을까? 그렇겠지. 지민 씨는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야.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지민 씨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양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일도 있고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아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어. 30년 동안 몰랐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그 아이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혼란일 수도 있다고. 남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 감정만 생각했지, 지민 씨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천천히 다가가자. 일단은 지민 씨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지민 씨에게 직접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신 하나의 단서를 주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저는 재활치료실로 찾아갔어요. 지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 보호자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잠깐 줄 게 있어서.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5살 소연이가 피아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뭐예요? 그냥 혹시 내가 기억할까 싶어서. 지민 씨는 사진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민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너야. 네. 지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 아이가 저라고요? 응. 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을 수가. 지민 씨는 사진을 꼭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지민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내게 와. 기다릴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치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지민 씨가 여전히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작은 뒷모습이 30년 전 제품에서 사라진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소연아, 천천히 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학원에 가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지민 씨가 연락을 할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까? 남편도 불안해했어요. 저녁마다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또다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지민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과 눈을 마주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지민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그 사진을 들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들어와. 지민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어섰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죠. 저 계속 생각했어요. 지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사진을 받고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 머릿속에 계속 뭔가가 떠올랐거든요. 단편적인 장면들이요. 빗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무슨 목소리?
엄마를 부르는 제 목소리요. 지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아니, 누군가한테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걸.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사진 속 아이 정말 저예요? 그리고 보호자님은 혹시, 응, 내 엄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민 씨가 무너지듯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민 씨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안아보는 내 딸. 5살 때는 제 품에 쏙 들어오던 작은 몸이 이제는 저만큼 커 있었어요. 미안해,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지민이는, 아니 소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서 남편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소연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엄마, 그럼 아빠도 제 아빠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소연아. 나 기억나니? 소연이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기억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소연이는 양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양부모님도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저희를 안아주셨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지민이를, 아니 소연이를 잘 키웠습니다. 이제 함께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양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모두 손을 맞잡고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이의 어린 시절, 양부모님이 얼마나 애정을 쏟아 키웠는지, 저희 부부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했는지. 시간이 흐르고 봄이 왔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치지 못했던 피아노. 딸이 사라진 이후로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했지. 제가 연주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옆에는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양부모님과 남편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저 정말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하면 돼. 저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함께 첫 음을 눌렀어요. 띵!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이가 놀란 듯 웃었어요. 와, 신기해요. 그치? 이제 하나씩 배워보자. 엄마가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 있었어. 그거부터 가르쳐 줄게. 저는 작은 별 멜로디를 천천히 쳤어요. 소연이도 옆에서 따라 쳤어요. 서툴렀지만 그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소연이가 연주를 멈추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30년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소연아. 엄마도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다니고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췄어요. 우리 가족은 30년의 공백을 넘어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있었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엄마와 딸의 손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봄이 시작됐습니다.